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를 통상 뭐라 하냐면 영어로 코그니션이라고 해요. 코그니션. 그걸 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지각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 코, 입 이런 게 다 감각 기능이잖아요. 이 감각 기능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봤어요. 이게 뭐지? 진짜 눈과 손으로 만지면서 이게 뭐지? 이거를 정확하게 정보를 분석해서 이게 자동차 키구나 라고 알면 요거를 인지가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지가 있다. 근데 이걸 봤는데 특징이라든지 평상시 내가 봤는데 이게 뭔지 몰라. 그러면 인지가 없다 이거는 거예요. 인지가 없는 것을 다시 말해서 치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왜 이걸 과거에는 이것을 이게 자동차 키인데 과거에는 알았는데 왜 이게 지금은 모를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저는 정신 건강이 있다 없다 또 정신 질환자다 아니다 정신병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공부하고 그다음에 많은 그 임상적인 경험을 보니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인지, 정서, 왜곡됐다. 인지와 정서가 왜곡됐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사고, 감정, 왜곡됐다. 네.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고는 다른 말로 또 해볼게요. 이성, 사고를 이성이라도 볼 수 있어요. 네, 사고. 그래서 이런 이성적 사고가 왜곡되게 되면 내가 정신 건강이 기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매도 같은 원성이에요. 근데 내가 정확히 인식을 할 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곡돼 버린 거예요. 또 왜곡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이 해석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면서 치매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본인은 사실은 치매가 힘들까요? 주변사람이 힘들어요. 주변사람이 힘들어요. 우리 정신적 장애라고 하면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눠요. 첫 번째가 지적 장애, 두 번째가 자폐성 장애, 세 번째가 정신 장애. 이 세 가지 나누는데 두 가지는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정신 장애는 저 사람 힘들지 않나? 왜 그러냐면 아무데나 옷도 벗고 다니고 그다음에 씻지도 않고 음성적 그런 증상 같은 거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거는 그게 삶의 하나의 패턴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병이니까 고쳐라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그게 삶의 패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격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학적 관점에서 그거는 정신장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치매 걸리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나 치매 때문에 힘든가? 이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이. 자,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대할 것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생활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나는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네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만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인권의 문제가 바로 결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게 좀 딱딱한 부분인데 사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인지가 뭐냐? 잠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각이라는 것은 눈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눈이잖아요. 시각적 효과가 가장 크잖아요.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이런 게 촉각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에 있어서의 오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인식의 오류를 어떻게 내가 잡을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치매에서 예방하는 법도 있지만은 치매에서 내가 치료하는 방법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글씨 한번 써볼게요. 이게 무슨 글씨죠? 가죠. 자, 처음에 초등학생 보고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가르치잖아요. 요걸 가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가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배우는 애들 보고 이렇게 놓으면 얘가 어떻게 볼까요? 가라고 볼까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가라고 인식할 때까지는 수많은 어떤 글자의 패턴을 익힌 거예요. 뒤집어도 놓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죠.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가로 보이는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요. 요거 따로 보고 요거 따로 보고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이 계속 인지와 지각의 패턴을 통해서 이것도 가야. 근데 이게 다른 형상하고 뭐가 붙어 있어. 그러면 얘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해요. 요걸 인지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인데,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 이것을 가로 못 봐. 요거 O 하나하고 이게 뭐 삼각형 하나 옆으로 뉘어져 있네.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저분은 지금 뭔가는 인지가 좀 잘못됐다. 달리 말하면 저 치매 증상이 있는 거 아니야? 왜 뭘 알아보지? 특징을 뭘 알아보는 거예요. 특징을. 자, 요거를 아까 잘 볼게요. 요게 자동차 키라고 보는 그것은 어디 기인하냐면 자동차 키에 이렇게만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자동차 키는 요거는 이제 버튼 누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키로 된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모양을 어떤 이미지로서 이해한다는 그 측면은 뭐냐면 어떤 특징을 이해하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면이 아니라 다 각도가 몇 도가 있고 색깔이 어떻게 있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를 보고 그걸 보고 우리가 이걸 키라고 한다는 거죠. 또 오늘 예를 볼게요. 여기 지금 컵이잖아요. 종이컵. 이 종이컵을 이걸 컵이라고 볼 때까지는 이게 종이로 되어 있고 동그랗고 그 다음에 어떤 담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걸 종이컵으로 보지. 요게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면 여러 가지 방식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꽃을 넣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화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종이컵이라고 본다는 그 자체는 지각이 각도에 따라서 이걸 인식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깊이 지각이라고 해요. 깊이 지각에 따라서 depth perception, 깊이 지각에 따라서 사람이 저분이 지금 얼마나 나하고 떨어져 있네. 심리적 거리감이 지금 얼마 있다. 저분은 가까이 있으니까 친한가 봐. 그것을 깊이 지각이라고 해요. 깊이 지각. 그래서 지각이 깊이에 따라서 이것도 거리와 깊이에 따라서 이런 깊이, 이런 걸 따라서 우리가 특징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해석한다는 거죠. 그게 잘 돼야 인지가 좋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게 잘 돼요. 그게 잘 돼야 치매도 그게 정상적으로 치매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이게 특징적, 이미지적인 것들이 잘 인식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그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컴퓨터 쪽으로 얘기한다면 그걸 레지스트리라고 해요. 분명히 기억을 했는데 일어나지가 않아. 그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어나게 하는 게 뭐죠? 그걸 주소라고 하잖아요. 주소체계. 어느 주소에 찾아가야 그 책이 어디 있는지, 그 기억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잖아요. 그걸 컴퓨터 용어로 레지스트리라고 하는데 그 레지스트리를 계속 불러오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딱 이렇게 붙여서 리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재인의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효 교육을 할 때 효 교육한다고 되냐? 인성이 있고 교육한다고 되냐? 이런 말이 많이 듣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효는 말이지 부모의 등을 보고서 배우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성이 자라고 효가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제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인, 리코그니션, 제인. 예. 끊임없이 특징적인 이미지를 보면서 아 부모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예.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효, 가장 멋진 효 그게 뭐냐? 부모하고 동일시하는 효예요. 이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 동일시하는 효. 예. 다시 말해서 동일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 하면 좀 어려운 용어인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세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다시 말해서 자녀가 성장하는데 보니까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 옆에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이씨 내 경쟁 상대가 되고 그랬잖아요. 예. 그 경쟁 상대를 보니까 싸워보니까 안 되겠어. 왜냐면 성기도 나보다 훨씬 크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 성기까지 잘라갈 것 같아. 이게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거세 불안증이잖아요. 그 거세 불안증을 끊임없이 아빠하고 아들하고의 싸움을 승화시킨 것이 뭐냐? 결국은 나도 내가 사랑하는 엄마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아빠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해서 아빠와 같이 동일시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것이 효교육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공경하고 아빠를 존경하는 위치가 된다면 그건 가장 최고의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아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 막 때리잖아요. 자녀를 때리고 학대하고 내 다시는 사각동의식. 결국은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아빠에 대한 복수심이 수사동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무슨 과정이에요? 그게 제인의 과정이에요. 어떤 특징적인 그 인식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내가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식으로 가르쳐? 힘들죠. 예. 근데 지식으로 계속 주입을 시키고 하면 그것도 대입되죠. 억지로도 끼워넣으면, 반동형성으로 계속 이렇게 잠깐 반항이 일어나지만, 저항이 일어나지만 계속 강조를 하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효하는 사람 중에 단기동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꼭 이런 말을 해요.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 근데 말을 하면 또 뭘 알아듣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을 안 하면 모르고, 자녀들 말 안 하면 이거 효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안 하면 모르잖아요. 감사, 은혜도 모르고. 근데 말을 또 하면 뭘 알아들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것은 이제 뭐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상담의 기술, 대화의 기술 이게 쭉 나와야 되는데 근데 왜 해야 되느냐? 통상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좀 전문적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개념 주도적 처리라고 합니다. 개념 주도적 처리. 요거 지금 계속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 주도적 처리. 요 개념 주도적 처리를 영어로 얘기한다면 conceptual driving process이라는데 컨셉 개념이라는 말 있잖아요. 컨셉. conceptual driving processing 처리. 근데 이 드라이브인이라는 말을 내가 요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적었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야 드라이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운전을 하면 나는 내가 차를 내가 몰고 가니까 내가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신분석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신분석은 나로 하여금 그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가게끔 한다. 이게 가게끔 한다. 그걸 추동이라고 표현해요. 개념 주도적 처리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어떠한 개념이 계속 그거를 듣고 찾고 먹게 해.
그걸 개념주도 치죠. 오늘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듣는 게 있고 안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들릴 것 같다. 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그럼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 근데 사실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느냐? 7번을 반복해야 한 번 알아듣는다고 있어.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치매에 안 걸리려면 뭘 하나를 하더라도 최소한 7번을 해야 한 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보자고요. 내가 자녀들한테 영주가 너 오늘 좀 잘했네. 오늘 학교도 잘 갔다 왔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주가 너 설거지도 안 하고 말이야. 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다가 너 공부도 하고 게임만 하네? 이러잖아. 근데 평상시에도 칭찬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왔어요. 저기 영숙이 엄마, 얘가 맨날 엄마가 나한테 꾸중만 한다고 그래요. 응? 그러는데 어떻게 좀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죠. 아니 선생님, 내가 얘 얼마나 칭찬하는지 아세요? 응? 칭찬은 많이 해요. 근데 얘는 뭐예요? 한 번 꾸주름이 몇 번 한 것 같아? 7번. 7번 이상 칭찬해야 한 번 꾸주름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듣기 싫어 그게. 근데 그게 꽂히는 거예요. 그게 꽂히는 거예요. 근데 7대1 비율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2번 했으면 알아듣지. 안 돼요. 7번 하셔야 돼. 7번. 7번. 항상 7이라는 숫자를 항상 외우셔야 돼. 내가 7번 칭찬하고 한 번 꾸준하고 하면 쌤 된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애들한테 지적하고 꾸준함 할 때는 승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 왜? 인지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인지 구조가. 어쩔 수 없어요. 요거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신 건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정신 건강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나는 정신이랑 건강하다고 자신 있는 사람 지금 건강하고 지금 용기 있는 바로 전에 나는 자신 있다고 손 딱 드셨거든요. 혹시 잘 안 들리셨죠? 네. 잘 안 들리셨죠? 왜 그러냐면 개념부터처럼 갑자기 생각 없이 들어온 게 혹시 이상이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정신 건강, 왜 나는 정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게 저는 정신이 건강하다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제 생활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실천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역할과 기능을 지금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정신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지 정서가 왜곡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심리학자들은 통상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저가 남자고 저 여성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제가 지금 몇 학년이면 4학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이세요. 3학년이시고, 그러면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한 2, 3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보고 뭐 얘기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에이 바보 그랬어. 에이 바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보고 날 무시하는 거야 지금. 학년은 거의 비슷해도 나이가 좀 몇 살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 바보 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똑같은 말을 했어. 에이 바보 했어. 한번 에이 바보 해보세요. 에이 바보. 근데 저는 어떻게 느껴지면 저분이 나한테 굉장히 친근감 느껴지는데? 친한데? 네. 이런 느낌이 드는. 똑같은 말을 해도 정서가 왜곡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정신이 건강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정신이 건강하다. 여러분들이 늘 생활하시면서
뭐가 움직여요? 감정이 움직여요. 감정. 그 감정이 해석을 할 때 어떤 해석이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건강한데 뭘 하더라도 그냥 늘 부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대전유로교육원에 누가 1억을 기부했대. 응? 그래서 그러면 우리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건강한데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처발라서 벌었는지 그 돈이 그냥 벌었겠어? 다뭐 나쁜 짓 해서 다 돈 버는 거 아니야? 사람도 돈 벌려면 다 이렇게 매사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항상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시겠죠. 갈등적이고 늘 이 대항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러면 정신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거죠. 통상 보면 정신 건강이 안 좋다니까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미쳤다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서 정신 건강은 아니고요. 그건 의학적 관점에서 미쳤다, 정신병 이런 거고 우리가 인문학적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다 그 얘기는 사회에 적응이 잘 된다. 왜? 늘 해석을 할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옳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옳게 받아들여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옳게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꼴이 될까요?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기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게 옳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지 해석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정신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정확해요. 그게 뭐예요? 인지와 정서가 바르게 애가 지각을 못하고 바르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 정서는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이제 치매 교육을 하셨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91살 돌아가실 때까지 약 3년 정도 돌아가시기 전 3년 전부터 치매가 오시는데 자, 누구를 가장 먼저 통상 망각이 된다면 제일 먼저 뭘 먼저 잊어버리냐면 타임, 시간을 잘못 잊습니다. 시간. 타임. 그 다음에 뭘 잊어버리면 타임, 그 다음에 장소, 플레이스, 그 다음에 사람. 그거 순서로 제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제일 먼저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치매의 좀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장소를 그때 어디 갔다 왔더라. 그러면 그건 중기 증상. 사람을 못 알아봐. 아들도 못 알아봐. 아내도 못 알아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말기 증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런데 지금 문제 나올 것은 뭐냐면 자, 아들이 우리는 사형제야. 사형제인데 이게 한꺼번에 아들을 다 뭐라고 볼까요? 아니면 부분만 뭐라고 볼까요? 부분만. 오, 딱 맞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그 부분만 뭐라고 보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 네, 뭘 알아보는 거?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을 먼저 뭘 알아볼까요? 나에게 나쁜 사람을 먼저 뭘 알아볼까요? 네? 좀 갈라지네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네. 자, 이제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답을 여러분들 그렇구나. 우리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방어라는 기제가 있어요. 방어 기제. 방어 기제의 가장 초기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아이들 하면 거짓말 몰라요. 근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자꾸 매가 들어와. 혼나. 근데 거짓말 해보니까 내가 피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거짓말 못 해요. 애들이. 요게 방어. 인간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해요. 인간은. 강도짓도 하고요. 살인도 저지르고요.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걸 뭐라고 하면 방어 기제라고 해요. 이건 안나 프로이드가 정의했는데 프로이드 딸이에요. 안나 프로이드. 그 거짓말인데 최고의 방어 기제를 한다면 뭐겠어요? 유머. 유머. 요게 최고의 방어 기제라고. 요거 사회복지사 1급에도 시험 여기 나오는데 요게
낮은 거짓말을 갖다가 낮은 수준의 승화. 요거는 높은 수준의 승화. 예. 품격이 높을수록 승화 방법을 이렇게 쓰고 품격이 낮을수록 이 방법을 써. 예. 예. 품격이 저 사람이 인성이 좋다. 마찬가지예요. 품성이 좋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 별짓 다 하는 중에서 품격이 좋을수록 승화 방법이 고급적이고 그 다음에 품격이 낮을수록 하급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죠. 거짓말, 폭행, 살인, 강도질, 도둑질 이게 딱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생겨? 방어기제라는 게 생기는데 방어기제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압이라는 게 있어요. 억압. 억압. 예. 억압이라는 그 방어기제가 있는데 뭘 하면 뭐 꼭 올라와. 예? 때려주고 싶어. 저기 죄송해요. 우리 잠깐만 뭐 한번 때려주고 싶어. 근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막 싫은 소리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꾹 누르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여기 눌러. 예? 그 누르는 게 뭐라고 그래? 그걸 이제 초자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 초자가 그걸 도덕적 관념이죠. 도덕이나 윤리나 법, 질서 이 관념이 꾹 눌러. 야, 그러면 안 돼. 응? 그건 나쁜 짓이야. 안 돼. 그 사회에서 못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걸 누르는 거 갖다가 억압이라는 거예요. 억압. 예. 그럼 억압인데 그 억압은 무의식 속에 탁 눌러놔. 이렇게 탁 눌러놓는데 자, 내가 싫어하는 걸 자꾸 올라오면 결국 올라온다는 것 딱 다른 말로 충동성이 나타난다. 이게 충동 조절이 안 되면 사람이 갑자기 막 살인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폭행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 충동성을 억압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나한테 싫은 것. 좋고 싫으면서 싫은 것. 옳고 그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좋고 싫으면서 싫은 것. 네. 다시 말해서 좋고 싫으면 뭐냐? 감정, 정서. 이 같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옳고 싫으면 뭐냐면 옳고 그름은 뭐냐면 인지, 사고,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노예예요. 감정의 노예. 이성은 감정의 노예예요. 우리 데이비드 휴미라고 경험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경험주의 철학자. 그분은 감정이 없으면 이성이 작동을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 햇빛 만들고 뭐 고기 만들고 다 만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드는 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내가 옳았더라. 옳고 그런 게 아니야. 저스티스의 문제가 아니야. 감정의 문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도 내가 여기 오면 이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뭔가 배워야 돼. 이게 옳은 거야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좋아서. 그 좋아서 오는데 그게 싫잖아요. 어느 아들놈이 보니까 계속 나 힘들게 정서상 학대를 해. 자꾸만. 학대를 하면 걔를 기억하고 싶겠어요? 잊고 싶겠어요? 잊고 싶겠죠. 그게 바로 치매의 첫 번째로 더 빨리 작용한다는 거죠. 빨리. 네, 빨리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형제 중에서 이 아버지를 이렇게 학대하는, 정서적 학대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두루마기가 있어. 그럼 닦잖아. 닦고 이걸 끊고서 해야 되는데 닦고 그냥 옷 입으면 애가 줄줄줄 따라 안 따라. 따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며느리하고 그 형님이 아주 기가 막혀. 아버지 내가 몇 번을 얘기한다고. 왜 남이 끌고 오냐고 이거. 이거 변기 안 내리는 거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잊어버리더라고요. 제일 먼저 잊어버리죠. 그래서 기억의 망각의 순서는 그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치매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정신 건강에 예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좋은 감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내가 항상 좋은 감정이 일어나야 이런 데도 배워보는 거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 거고, 억압할 것도 많이 없고, 억압할 것도 많고, 나쁜 감정이 생길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치매 걸릴 확률은 더 많다. 정신 건강에 더 문제 생긴다. 요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